안녕하세요. 복잡한 글로벌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신예지. 저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소연님은 중국과 화장품 관련 리포트를 들고 오셨고, 저는 정말 반가운 나라, 인도를 주제로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에 살다 온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진짜 예진님, 인도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몇 년 체류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인도의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경험을 했었죠. 짜장면 먹으러 2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는 일이나 인도의 복잡한 시장에 갔던 경험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도가 다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사실 저로선 더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혹시 그러면 아는 인도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느긋합니다. 그래서 이 잘디잘디라는 말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친구들한테 배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어딜 가든 약간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매우 빠르게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또 우리나라만큼 일처리가 빠른 국가도 사실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한번 잘디잘디하게 리포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간접세 개편,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갈등, 소비 회복 등이 겹치면서 글로벌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북인도 노이다 지역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고, 기아는 전기차 모델을 인도 전용으로 출시할 계획을 앞두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각 증권사들은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리포트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총 3건의 리포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살펴볼 리포트는 삼성증권 연구위원회 인디아 위클리 인사이츠 인도 GST 2.0 세제 개편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기존 4단계 세율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 특히 내구재는 세금이 낮아지고 사치품은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샴푸나 치약 등의 생필품은 18%에서 5%로 낮아졌고, 반면 고급차와 럭셔리 제품은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도의 이 광범위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고소득층은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은 소비 여력 확산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건 인도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프티 50의 상승 흐름입니다. 그럼 니프티 50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니프티 50은 인도의 주요 대형 우량주 50개로 구성된 주가 지수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하는 인도 증시의 핵심 지표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리포트에서 외교적인 변화도 함께 짚고 있는데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다소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이 주도하는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중립 외교 노선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도가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SCO라는 조직은 정확하게 어떤 조직인 건가요? SCO는 상하이 협력기구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 경제 협의체예요. 미국 중심의 질서와는 조금 다른 축을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리포트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근하 애널리스트의 신흥국 전략 인도 GST 2.0의 의미입니다. 하나증권은 이번 GST 개편을 인도 정부의 역대급 소비 부양책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금 인하 효과가 소비 심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내수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존 정책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엔 금리 인하나 소득세 감면처럼 간접적인 부양책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체감 물가가 바로 낮아지는 구조라 소비자들이 바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행 시점이 나바라트리와 디왈리 등 대형 축제 시즌과 겹치면서 정책 효과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바라트리와 디왈리는 어떤 축제인 건가요? 네,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나바라트리는 힌두교에서 악을 물질리는 여신 두르가를 기리는 9일간의 축제고요. 디왈리는 인도의 최대 명절로 일종의 새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증권은 이번 개편이 미국의 50% 고율 관세로부터 인도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완충장치 역할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동집약 제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소비 모멘텀 강화가 그 충격을 상쇄해 줄 수 있다라는 설명이겠죠. 세 번째 리포트 역시 하나증권의 리포트로 신흥국 전략, 인도 GDP 서프라이즈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이 무려 7.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 컨센서스인 6.5%를 훨씬 넘는 수치인데요. 서비스업의 견조한 흐름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이 그럼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네요. 네, 특히 금융, 부동산, 무역, 호텔, 운송 부문이 두 자리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민간 소비도 7% 이상 증가해서 소비 심리가 꽤 살아났다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이 수치를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엔 아직 무리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미국 관세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고 물가 반등 가능성도 있어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새 리포트를 좀 정리해 보면 공통적으로 인도의 내수 강화와 외교 변화가 글로벌 투자 환경에 영향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도 이 네.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FMCG 업종이 받은 영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뭘 의미하나요? 네, FMCG는 Fast Moving Consumer Goods의 약자로 빠르게 팔리고 소모되는 상품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샴푸나 세제, 과자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업종은 소비 심리와 세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 하나가 단순히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인도 내부의 소비, 세제, 그리고 외교 전략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었고요. 앞으로 인도가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소비 트렌드를 이어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원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서방 진영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플레이어니까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인도가 이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인 외교를 지향한다면 글로벌 투자 전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 관련 리포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연님이 중국 관련 리포트랑 화장품 리포트를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뷰티 쪽에 음.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요. 그래서 네. 대학생 때 네. 인턴 쪽 일을 그쪽에서 해봤는데 정말 오. 재미있고 많이 배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연님 피부가 이렇게 좋으신가 봐요. 아, 그런가요? 피부 네네네네. 좋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진짜 생얼로 약간 나와도 될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 예진님이랑 비슷하게 관리를 할 것 음. 같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뷰티 회사에 다녔다 보니까 화장품을 더 잘 바르고 조금 더 잘 알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이제 조금 루틴을 만들어서 그렇게 네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비결이 있다면 앞으로도 화장품 회사 꿀팁 풀어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들고 온 중국 관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KB증권의 김승민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마오거핑 화장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마오거핑 화장품 이번 상반기 실적은 어땠나요? 네, 마오거핑 화장품의 25년도 1분기 매출액은 25.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 가까이 상장했는데요. 어, 순이익은 6.7억 위안으로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스킨케어와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 덕분이었어요. 이제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매출 성장률이 모두 30%대에 달했고요. 비중은 각각 5.55%, 42%로 스킨케어 비중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온라인 매출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신제품을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상반기에 이제 향수 라인을 출시한다고 향수, 하는데요. 네네. 아직 매출은 0.1억 위안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제 평균 판매가가 322.3 위안으로 스킨케어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향후 실적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외 진출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음. 마오거핑 화장품이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지난해 7월에 세포라와 협력해서 홍콩 시장에 진출했고요. 올해 10월 1일에는 하바시티에 공식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영국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 진출에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인데 하반기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25년도 네.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는 30% 이상 성장을 예상한다고 음.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특히 글로벌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에스티로더가 25년도 4분기 실적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음.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반해 마오거핑 화장품은 30%라는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서 향수 매출과 해외 진출이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다면 주가는 34배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역시 주의할 점도 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제 음. 첫 번째로는 해외 매출 부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연님이 마오거핑 화장품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연님 또 어떤 리포트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에도 화장품 업종인데요. NH투자증권의 정지윤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바뀐 계절, 다시 주목이라는 리포트입니다. 최근 화장품 업종이 흐름이 좀 어땠을까요? 네, 화장품 업종은 전월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되면서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를 기점으로 하반기 실적 추정치 조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 수출 흐름이 좀 좋아진 건가요? 어땠나요? 네, 이제 8월은 관세 부과 영향으로 7월 말에 미리 수출을 당겨놓은 효과가 있었고요. 또 음. 계절적으로도 조금 비수기였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화장품 수출 금액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로 조금 밋밋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9월에는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인가요? 네, 9월은 소비 이벤트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음. 국내에서는 올리브영 행사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메가와리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이벤트로 브랜드 리테일 실적 상향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또 하반기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첫째로 미국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채널이 확장된다는 점이고요. 둘째로는 유럽과 중동양 B2B가 확대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 쇼핑 시즌으로 K뷰티 리테일 실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얼타뷰티가 K뷰티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K뷰티 브랜드가 이제 미국 얼타뷰티라는 곳에 입점을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은 28억 달러, 영업이익은 3억 5천만 달러로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로 매우 뚜렷했고요. 전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과를 냈습니다. 얼타뷰티, 저는 뷰티에 관심이 많은데도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이게 매장 확대도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제 2분기 말 기준으로 1,47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멕시코 1호점을 오픈했고 연말에는 중동 1호점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K뷰티 브랜드 아누아 메디큐브 VT 코스메틱이 2분기 얼타뷰티 1,400여 개 매장에 공식 입점했습니다. 어. 네. 어.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상품 종류 확장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출을 증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얼타뷰티가 지난 7월에 영국 화장품 전문샵을 인수하면서 영국 뷰티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즉, K뷰티 마케팅이 미국과 유럽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은 K뷰티 카테고리도 좀 확장이 될 전망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스킨케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음. 앞으로는 향수, 바디케어, 헤어케어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카테고리도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K뷰티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소연님이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급변하는 국내 화장품 유통시장이라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먼저 9월 화장품 수출 실적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약 9% 감소했어요. 이건 관세 부담을 줄이고자 7월에 수출 물량을 미리 출한 선수출 전략의 영향인데요. 현지 법인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들
아모레 퍼시픽 APR처럼 네. 이제 주요 대형 브랜드가 해당 전략을 활용했고요. 반면 음. 인디 브랜드들은 현지 벤더가 관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출 물량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 입장에서 실질 관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고 또 심지어 관세를 다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벤더들도 있기 때문에 수출을 줄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에서의 K뷰티 수출은 요즘 좀 어떤가요? 일본 수출은 네. 전년 대비 2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 하지만 9월에 메가와리 행사를 앞두고 8월 소비가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음. 다만 일본 큐테 플랫폼의 경우에는 판매 즉시 항공으로 이제 한국에서 다음날 출하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8월 큐텐의 운송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이제 주요 브랜드의 네. 수출 물량도 줄지 아 않았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어. 2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음. 이제 메가워리 행사 대응을 위한 안전 재고 확보 차원에서 이제 8월 수출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온라인 중심 인디 브랜드 수출은 견조했지만 오프라인 중심의 레거시 브랜드 물량은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중동, 중국 같은 다른 지역은 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유럽과 중동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대중국 수출도 마스크팩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팩 참 유명하죠. 해외만큼 국내 유통 변화도 좀 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올리브영 독점 구조 때문에 이제 브랜드들이 가격 마케팅 부담이 조금 컸는데요. 음. 최근에 이제 다이소와 이마트가 화장품 카테고리 확대에 나섰어요. 오. 그래서 이제 네. 다이소는 이제 네. 화장품 매대를 늘렸고 네네. 인디 브랜드들까지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마트는 4,950원 전용 제품을 내세우면서 40대 이상 고객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뭔가요? 이런 네. 다이소와 이마트 화장품 사업 확대가 모두 K뷰티 글로벌 모멘텀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로는 조금 수익 마진을 음. 내기가 그럴 힘들거든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요즘에 캐대언 열풍이 또 화장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소리도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 덕분에 네. 올리브영이 최대 수혜를 보고 있다. 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네.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1% 성장했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2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올리브영 측에서도 2분기 실적 개선이 외국인 고객 수요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방한 관광객 80%가 올리브영을 찾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K뷰티가 인기입니다. 이 글로벌 무대에서 K뷰티가 점점 영향력을 확산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캐대언 영향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글투리에서 또 코인 소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간단한 코인 이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장 반응 관련 소식인데요. 다음 주 9월 17일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99.7% 수준으로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기대가 빗나가면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비트코인은 최근 2주간 S&P 지수가 0.4% 상승세였던 반면 비트코인은 약 마이너스 6%를 기록하면서 주식과 이례적인 디바이전스를 보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이 잠재적인 강세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뭔가요? 가격과 비교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현상인데요. 온체인에선 솔라나가 가격은 오르는데 네트워크 활동은 감소하는 약세 디바이전스가 포함돼서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과 사용량 간의 격차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향후 가격 추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편 자산별 변곡점 신호로는 이제 고래 심리 지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XRP는 7월 60% 급등 직후 고래 거래 폭증이 고점과 맞물렸고요. 이후 하락 구간의 거래 급증은 저점 매집 구간임을 암시하며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카르다노에 따르면 소셜에서 카르다노에 대한 부정 감정이 극대화될 때 반등이 시작됐는데 이는 시장이 종종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신호라고 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크립토닷컴에 따르면 CRO는 네트워크 과열로 137% 급등 후에 고래 등의 차익 실현 신호와 함께 약 30% 조정을 겪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에 따르면 연준 겹친 9월 17일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과 인내심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KBW에서 스테이블 코인 네. 결제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현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첫 선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레이브 다오가 손을 잡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행사 티켓과 현장 소비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이 투자 수단을 넘어 실생활 결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네, 또 마지막 소식이죠. 다음 소식으로는 두나무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전국 주요 대학을 돌면서 7회 특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비트코인 등의 다양한 주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코인 이슈까지 예진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살았었던 인도에 관한 리포트를 들고 와서 조금 뜻깊었는데요. 인도의 세제 개편과 소비 모멘텀, 그리고 외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서방 친화 노선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시사된 만큼 인도의 외교 행보, 글로벌 투자 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보였습니다. 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화장품 업종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요. 마오거핑은 상반기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한편,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인 에스티로더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대비가 아시아 뷰티 기업들의 성장 여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 리포트의 진행을 맡은 신예지. 김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